네, 오늘은 그 유관순 열사 아시죠? 그 3.1 운동 때 만세 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서대문 연구소에서 옥살을 하셨습니다. 자, 그 사건과 관련한 3.1 운동이란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대한민국, 그 다음에 임시정부라는 어떤 기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했던 거 복습을 해보자면, 이제 우리가 일제 나라를 언제 빼앗겼다고 그랬죠? 네, 1910년. 이름은 경술 뭡니까? 네, 국치라고 했죠. 국권 피탈.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일제에 빼앗긴 날입니다. 네, 그래서 1910년부터 이렇게 해서 자, 일제의 헌병 경찰이 무슨 통치를 했다 그랬습니까? 네, 무단 통치를 했다고 그랬죠. 네, 폭력과 억압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마구 못살게 굴었다 그랬죠. 자, 이 무단 통치가 길어지면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일제의 그런 폭압에 견디기 힘들었겠죠. 더 이상 일제 소나기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에 자 3.1 운동과 그 다음에 민국 임시정부라는 네, 기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3.1 운동의 배경과 그 다음에 3.1 운동 30 운동이라고 되어 있군요. 10이 아닙니다. 3.1 운동,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3.1 운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유럽에서 발생한 큰 전쟁이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실까요? 자, 영국이란 나라와 프랑스,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이 한편이 되면서 큰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비참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약 5년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일어난 전쟁, 큰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끝나면서 미국의 윌슨이라는 대통령, 이 그림 보시면 이분이 미국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슨이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민족 무슨 주의입니까? 네, 자결입니다. 자결. 네, 자결. 무슨 뜻이냐면 민족의 일은, 그러니까 나라의 일은 나라입니다. 나라. 자, 나라의 일은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결정한다. 민족, 나라의 일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외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제 통치를 받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해 보자면 우리나라 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제가 우리를 간섭을 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3.1 운동의 배경의 첫 번째 이유는 민족 자결주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분들이 누구시냐면 일본으로 건너갔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입니다. 이분들이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우리나라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독립선언을 하게 되죠. 이게 국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고종황제의 장례식 모습입니다. 장례식. 고종황제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독살설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을 탄 음식을 먹고 돌아가셨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난 인파가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열기가 높아졌던 것이죠. 이러한 민족 자결주의, 그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마지막으로는 고종 황제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이제 3.1 운동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3.1 운동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 운동이 일어난 해는 1919년입니다. 1919입니다. 19가 반복되죠. 네, 1919년 3월 1일 날, 자, 민족 대표,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교계, 기독교계, 천주교계, 여러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자, 숫자가 33인입니다. 33명이 어디 모였냐면 서울의 태화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태화관, 자, 음식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자, 우리는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독립선언식을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식. 자, 그리고 같은 시각에 또 사람들이 학생과 시민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냐면 탑골공원이라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탑골공원에서 만세 시위를 하게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더니 일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자, 일제는 경찰이나 군인들을 동원을 하여서 자, 마구 총을 쏩니다. 마구 총을 쏘고 마구 체포해 가죠. 자, 이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일본의 헌병 경찰들이 자, 우리나라 독립 만세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막 쏜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돌아가셨고 붙잡혔고 칼에 찔리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세 시위를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자, 경기도에 화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화성에 제암리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암리. 자, 이곳에서 일본이 잔인한 행동을 하냐면 자, 일본 군인들이 이 제암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어떻게 했냐면 불을 지릅니다. 자, 여기가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게 재현한 것입니다. 현대. 자, 교회에 어떤 짓을 하냐? 불을 지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을 닫아버리죠. 자, 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지펴버립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고통에 휩싸이면서 불길에 휩싸이면서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거를 정말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만세 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집어넣고 이렇게 죽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잔인하게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자, 우리나라가 아니죠. 만주라든지 연해주라든지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미국 등의 이 만세 시위 운동이 퍼져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였죠.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했다는 것은. 하지만 일제는 총과 칼로 그 만세 시위 운동을 진압을 하였습니다. 잔인하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고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자, 실패로 끝났죠. 결국에는. 그래서 3.1 운동을 계기로 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세 시위 운동이 실패로 끝났다.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준비를 하여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중국 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고요. 바다 건너서 이쪽에 상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대한민국의 정부인데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인데 임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서 독립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독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였던 것이죠.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왕의 나라죠. 황제의 나라죠.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 체제를 말하는데 대한제국이 끝나고 일제시대에 들어서게 되자 그런 우리나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임시정부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 건물의 모습이 옛날에 있었던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 흔적이 없고요. 그 터만 남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던 그런 독립투사 분들의 모습입니다. 단체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들키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비밀 연락망을 조직을 합니다. 비밀 연락망을 종지가해서 자, 우리나라에 투입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사람이 들어와서 정보를 수집해 가고 독립자금도 모으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라는 것도 발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일제를 몰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였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것이고, 자, 그 시기는 1919년, 그러니까 3.1운동과 같은 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